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봉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 확실하게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직선 방정식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ax 플러스 b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겠죠. x에 대한 1차식 이렇게 정리됐을 때 1차 계수 a 이 부분이 기울기, 상수항 b 부분이 y 절편 이렇게 이제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x 앞의 계수 이 부분이 기울기였다. 이렇게 좀 체킹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일단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범위 표시할 때는 이제 2차 함수 모양을 이용하면 되죠. 2차 함수 최고차가 양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좌표가 2, 3이다.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범위 표시해주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당연히 두 개예요.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자, 2차 부등식 범위 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나타내주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x제곱, y제곱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원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겠죠.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9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우변에다가 또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똑같은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문제에 있는 4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표준형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r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원 방정식이죠. 그럼 이제 중심이 이제 a, b 반지름 r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 가장 표준형 이 형태대로 주어진 식을 이쁘게 이렇게 좀 잘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반지름 알아보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을 보니까 연립방정식 보니까 2차 연립방정식이네요. 2차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1차하고 2차가 나왔을 때 1차를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이제 2차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는 두 식 중에 이제 상수항 부분이 0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이 이제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하게 되면 그 나온 1차들을 대입하는 이런 방법. 됐습니까?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상수항이 0인 부분이 있으니까 자, 바로 2차 중에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0되는 부분 인수분해를 통해서 대입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우리는 이제 뭐 상수항을 소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고차항을 뭐 소거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뭐 x 플러스 y, xy 이런 형태를 뭐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2차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이제 형태들이 지금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유형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서 조금 좀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로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는0 파트 부분이 보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3y제곱 이 부분을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 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3y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x는 y라는 값하고 x는 3y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식이 얻어져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결과들을 이제 나머지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x 제곱을 그대로 있고 y에다가 좀 대입을 해줄까요? y를 대입해 주는 게 낫겠죠? 대입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4x 제곱 됩니까? 그 결과가 8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x 여기가 이제 x 제곱이 되니까 2x 제곱 그럼 x 제곱은 4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렇군요. 그럼 x 값이 2 그럼 뭐 자동 y 값도 2가 되겠고 x 값이 마이너스 2 그럼 y 값도 마이너스 2에서 두 개의 결과. 자, 이때 이제 나온 값들을 더하게 해주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지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x가 이제 3y니까 이번엔 그냥 x에다 대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9y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y 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또 이제 4y 제곱은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소가 되는 거니까 y 제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y 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y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y 값은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x 값들이 얻어지겠죠? 자, 문제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루트 2, 3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더하기 해주면 4 루트 2하고 마이너스 4 루트 2도 나오는 거니까 4개의 값은 나오겠고 그럼 0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0이다. 이렇게 좀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풀이법이 결정되는데 형태 파악을 이제 정확하게 잘 했느냐. 그래서 뭐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그다음 과정 진행하는 거니까 2차 연립방정식은 형태에 대해서 각각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들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삼각형 ABC에서 A점 가르쳐주고 BC의 중점 가르쳐줬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자, 무게중심. 그럼 어떤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죠? 뭐 중선이 교점이다 이런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2대1, 그 다음에 6조각 넓이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각형 이렇게 돼 있을 때 무게중심 구하려면 이렇게 이제 중점이 되는 이런 선, 중선들을 열심히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죠. 중선의 교점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이때 이제 2대1이 된다 이런 학습.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마저 더 크게 되면 6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넓이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게 되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땐 이제 3분의 x1, x2, x3 이런 형태. 물론 이제 y좌표도 이제 그렇게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구해가는 방법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뭐 중선 정리 뭐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죠. 파푸스 정리가 써야 되나 중선 정리를 써야 되나 순간 당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중선 정리 이런 부분들 A, B, C 이렇게 돼 있을 때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이런 부분들은 2배의 중점 m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정리들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을 최소로 하는 점 P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무게중심이다. 이런 학습들도 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일정한 P 형태대로 이렇게 좀 나눠서 뭐 M 대 N 이렇게 M 대 N 이런 형태로 내분점 돼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게 됐을 때 무게중심 일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래 삼각형하고 새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같다. 뭐 이런 이론들이 이제 좀 학습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항목들을 점검하게 되면 무난히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A점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표시를 해주면 1, 마이너스 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에 이제 중점을 가르쳐 줬습니다. 중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연결했을 때 2대1 되는 부분이 이제 무게중심이다. 이런 항목을 이제 점검하라 이런 뜻이죠. 그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됐을 때 2대1로 내분점을 구해달라. 이 부분이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내분점 구하는 거니까요. 내분점 공식에서 2 더하기 1 해서 3분의 크로스 형태로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2 더하기 1 3분의 25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해주면 결과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10이니까 마이너스 4 해서 무게중심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근데 또 산수를 또 다시 한번 또 더 해야 되는 거군요. 자, 그렇게 되면 계산 결과가 3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 이제 뭐 출제자들이 뭐 매우 내고 싶어하는 그런 항목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좀 알아야 될 항목들이 쭉 제가 좀 이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이제 많은 항목들 중에서 어떤 것을 낼까? 출제자가 이제 고민해서 그 중에서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것들은 이제 내겠죠. 그러니까 항목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출제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 무게중심 그래서 이론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이론 정리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겠다. 아하, 그러면 2차 부등식 이런 문제가 되겠으면 2차 함수를 떠올리면 되죠. 최고차가 아니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항상 0보다 커. 그러면 이 모든 값들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2차 또 방정식을 좀 잠깐 생각합니다. 방정식을 잠깐 머릿속에 떠올리면 x축하고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이 부분이 이제 근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 부분이 근이 되는데, 자, 지금과 같이 0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게 그리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만나는 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한 점 접하는 것까지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요 이론들을 딱 접목해서 풀이하게 되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판별식 좀 알아봅시다. 자, 주어진 거 k-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4배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k-1인가요? k-1 이렇게 처리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k-1 공통에다가 앞쪽에 k-1 뒤쪽에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5 처리가 되겠으니까 범위 표시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딱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범위 열심히 딱 구했는데 정수 최저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범위의 제일 작은 값을 구해달라고요? 그럼 뭐 1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절대 부등식이라고도 표현하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 표현인데 굳이 그 용어까지 아니더라도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제 그래프 모양을 항상 이제 2차 함수랑 연결시켜 떠올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 이제 모양이 이렇게 좀 결정이 되게 되면 방정식 이론들을 좀 생각을 해서 그럼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이제 근이 되는데 그 부분이 없거나 이렇게 이제 중근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렇다면 판별식 D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제 풀이법이 딱 세팅이 되는 거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직선과 평행하고 마이너스 3,6에서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4x 플러스 3y, xy 앞의 계수가 똑같이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상수상 파트 부분을 모르니까 0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6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물어봤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이렇게 된다는 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4제곱에 3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대입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 36, 18 플러스 c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거리가 2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계산해줘야 되는 거니까 c에다가 여기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6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계산돼서 쫙 나왔고 절대값 이제 이 부분들이 5로 계산되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라는 값은 좀 마음이 급했나요? 천천히 하면 되죠. C 플러스 6은 한 번은 10, C 플러스 6은 한 번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C 값이 4x 플러스 3y 플러스 C 되는데 C 값이 한 번은 4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고요. 4x 플러스 3y 이렇게 되는데 한 번은 마이너스 16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얻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x 플러스 3y, 4x 플러스 3y, 4x 플러스 3y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엔 뭐 마이너스 16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번이 답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평행이다 라고 해주면 이렇게 xy 앞에 계수가 같아지는 이런 모양을 좀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정확하게 잘 적용해서 그 거리가 이제 2다라고 했으니까 되셨죠? 그렇게 되면 뭐 간단하게 C 값만 구해가 되면 이렇게 이제 거쳐서 최종 이제 답을 써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 부분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형태니까 반드시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평행이다 라고 해주면 x, y 앞에 계수가 똑같다 이 정도는 또 가볍게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됐을 때 자, 이곳에서 한 근은 오메가 그러면 이제 뭐 오메가 바 이렇게 켈레근을 갖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자, 이곳에서 우리 어떤 이론들이 있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해주면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해주면 1 뭐 당연히 근과 계수 관계점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은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당연히 뭐 대입해서 근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고요 오메가 세제 바 세제곱하고 오메가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1이 된다는 사실 당연히 맨 처음 주어진 3차니까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뭐 가운데인 1차 부분을 나누게 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을 이런 부분을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실제로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필요할 때 좀 유효적절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좀 하나를 또 더 유도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군의 곱 부분에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다 이런 부분이라면 또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결과를 이용하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다 이런 결과 반대로 오메가 바 제곱은 이꼴 또 오메가 뭐 이런 형태의 이론을 좀 얻어낼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기억 무엇이 나왔습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입니까? 자 방금 전에 만큼 유도해드린 이 부분들이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면 되겠죠. 다음 니은 보게 되니까 뭐 5제곱 이런 부분들이 보이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뭐가 있었죠? 세제곱은 1이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좀 식을 좀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바꿔주겠습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에 일단은 5제곱은 세제곱이 1이니까 제곱 형태로 고치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에 오메가 바 이런 형태로 좀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오메가 바의 제곱 부분 이 부분도 다시 오메가로 고쳐가니까 이게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반대쪽은 또 이게 오메가 바로 고쳐가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바 이런 형태 곱셈공식을 떠올리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맨 처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유도했던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 처리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거 뭔가요? 오메가 더하기. 자, 이 부분은 주어진 2차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은 일단은 마이너스의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고쳐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또 마이너스 오메가 이런 형태로 좀 고쳐가면 되겠고 세제곱은 1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2분의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이제 주어진 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이렇게 좀 묶어서 이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분자에다 1을 써놓고 쓰려고 풀이해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여기를 또 세제곱을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쓰는 부분들을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마이너스에 이 부분들이 이제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은 그러면 플러스 오메가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이항을 시키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또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플러스 1로 되겠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플러스 되겠고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2분의 3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뒤에다가 이제 뭐 3을 써놨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돼서 정답은 뭐 기억 니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메가 세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좀 이론들을 뭐 골고루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이제 이론 정리를 쭉 해드렸는데 두근의 합, 2차식, 뭐 세제곱 이제 나누기 형태들은 좀 써먹지 않았네요. 실제 근 이런 부분도 안 써먹고 대신 오메가 세제곱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유도해 놓은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이론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결합돼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보다도 이론 정리를 먼저 좀 확실하게 학습한 다음에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풀이에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3차 당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그 다음에 F3X 세실근의 곱은 어떻게 되느냐. 와, 식식이 두 번 썼네. 이건 하나 좀 지워지면 되겠고요. 자, 이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조건입니까?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fx가 나눠 떨어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f3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이 근이 되겠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근이 유가이다. 마이너스 유가이가 근이다. 이런 얘기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 있을 때 한 근은 3이 또 되겠고 한 근은 마이너스 U가 이렇게 되면 이제 혈렉은 가져야 되는 거죠. ABC가 실수다라고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발을 하게 되니까 U가 이렇게 돼서 뭐 근 세 개를 좀 모두 나온 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식은 3x는 0이다라는 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새로운 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근을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가 감마가 근이라면 f 알파가 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3x 부분이 이제 알파가 되는 근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이제 3분의 알파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식은 근이 3분의 알파, 3분의 베타, 3분의 감마 이렇게 생겼다 이런 뜻인데 이 세 개의 근을 열심히 이제 곱하기 해달라 그러면은 27분의 알파, 베타, 감마예요. 이렇게 좀 답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알파, 베타, 감마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위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27분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3도 있고요. 마이너스 U가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U가 이렇게 이제 곱하기를 직접 해주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거 약분이 좀 열심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곱하기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바뀌겠고 약분을 하고 나와서 남는 2 곱하기 2를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4예요 하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4 처리됐죠? 자, 이거는 뭐 표현들을 뭐 이렇게 나눠 떨어집니다라고 했는데 와우, 이건 뭐 근이 그냥 3입니다. 그렇게 준 거겠고 하나는 마이너스 U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자,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건 혈렉은 정보만 좀 알면 되죠. 혈렉은 해서 뭐 근을 모두 다 가르쳐 준 상태.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자, 요렇게 된다는 이 모양에 대한 이해만 좀 정확하게 잘했다면 근 모양이 다 완성되겠고 이제 곱하기를 하는데 뭐 근 또 이게 다 알려져 있는 상태니까 그죠? 무난히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단원 몇 개를 좀 결합시킨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복습을 좀 진행해 줘야 되겠습니다.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 연장선 위에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점 C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또 A 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AB 길이하고 BC 길이 됐을 때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2대3 이렇게 된 거죠. 내한 곱, 외한 곱 이런 형식으로 써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길이를 2라고 판단했다면 자, C라는 점은 이곳에서부터 길이가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길이가 3만큼 좀 더 긴 이런 형태의 C가 있다. 이런 뜻을 좀 해석하면 되겠고요. 해석이 좀 하나가 아닌 것 같습니다. A, B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를 2라고 해주면 자, B에서부터 길이가 3만큼 가는 부분들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길이 3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 1 되는 길은 지점에 C가 이렇게 또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자, 위의 식 같은 경우는 A, B를 중심으로 찍고 도착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B를 점 A, B를 몇 대 몇 이렇게 주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합치니까 5가 되는 건가요? 그죠? 오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5대 3 외분한다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거겠고 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찍고 도착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A, B를 1대 3으로 또 외분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이제 뭐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죠. 산수를 좀 두 번 해서 좀 결과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2라는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됐습니까? 1대 3부터 좀 처리해 볼까요? 1대 3 외분한다게 되면 빼기를 해야 되니까 1-3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크로스 형태 되니까 3 빼기에 자, 어떻게 되는가요? 이 3은 6이 됩니까?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되겠고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들은 9에 오, 숫자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자,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 마이너스 2분의 9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해서 좌표가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a 값이 0보다 작다 됐으니까 이제 문제 조건에 맞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점을 또 몇 대 몇이었죠? 5대 3이 없나요? 5대 3 이렇게 되는 것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5, 3, 15에다가 빼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0에다가 결과가 또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오?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에 빼기니까 이게 또 조심해야 되겠군요.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이 부분들은 뭐가 되죠?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답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위에 쪽에 이제 이게 답이 돼가는데, 이때 나온 좌표를 또 두 개를 또 더하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렇게 되면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7이다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7. 오호, 이거 외분점 구할 때 역시 산수 또 계속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역시 좀 신경이 계속 쓰입니다.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맨 처음 주어진 식 해석을 해서 무엇인지 위치 관계를 좀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AB를 중심으로 해서 기울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3만큼 오른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위치 관계를 통해서 5대 3 외분, 1대 3 외분, 자, 요걸 이제 판단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니까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학습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배운 공식들을 열심히 잘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1대 3 외분점 구했고, 5대 3 외분점. 5대 3 할 때 이게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답이 두 개 될 뻔했는데, 자, 그래서 구한 값들 중에서 하나만 이제 정답이 되겠죠. A 값이 음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확하게 무엇을 풀어가야 되는지 해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내분점, 외분점을 정확하게 구해가는 연산까지 차분하게 진행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세 개의 직선들이 쭉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한다. 이때 m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적으로 직선이 세 개가 주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삼각형들이 다 생기는 게 이제 정상인데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인 것이 있으면 안 만들어지죠. 자, 평행이 존재한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고, 또 다른 방법에는 세 점이 이렇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요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경우에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구해달라.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평행을 조사하려면 기울기를 조사하면 되죠.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고, 그 다음 y는 하고 조사하면 기울기 1이겠고, 여기 기울기 조사하면 마이너스 2분의 m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기울기를 딱 조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같아야 된다라고 치게 되면 m 값은 하나 자동으로 3분의 2 나왔고요. 또 이렇게 같아야 된다 치면 m 값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해서 뭐 벌써 두 개의 값들은 싹싹 구해놨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 하게 된다면 x 플러스 3y는 0이라는 식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4라는 식하고,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빼기를 해서 4y는 마이너스 4 처리되니까 y값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이니까 x값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좌표가 나왔습니다. 이 값을 나머지 식에다가 좀 우리도 어떻게 좀 하면 되죠? 대입하면 되죠? x에다가 3 대입했으니까 3m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 플러스 1이니까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m값은 또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m값은 3분의 1 해서 하나가 또 더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값이 모두 몇 개가 얻어졌죠? 3개가 얻어졌는데 m값을 모두 합하라고 했습니다. 3분의 2, 3분의 1, 마이너스 2 이제 전부 다 더하기 하는 거라면 정답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됐죠? 자, 역시 뭐 무엇을 풀어야 될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죠.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라고 됐을 때는 자, 평행일 때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날 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평행조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교점 찾아서 대입 됐습니까? 자, 이런 과정 거쳐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복습해서 확실하게 이론 알아두면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상수 AB 값을 열심히 구해서 달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1이 지금 루트 안에 제곱되는 식인 거죠. 그 다음에는 3x 마이너스 1 역시 제곱된 이런 식이 루트 안에 딱 써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절대값 이런 형태로 좀 딱 풀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하하, 절대값 풀어라 이런 문제가 나온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해서 이제 범위를 또 열심히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일부가 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풀이 해볼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서 a보다 작다. 마이너스 4x a보다 작다.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4분의 a보다 크다 해서 뭔가 결과가 꿍적꿍적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요거에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뭐 값의 좀 범위가 좀 일부 좀 생길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직 미지수라서 정확하게 뭐라고 좀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는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 a보다 작다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 a보다 작다. 그러니까 처리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2x가 크다 되겠죠? 2-a 이렇게 처리돼서 그렇게 되면 뭐 x 값은 2분의 2-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하고 뭐 결합해서 풀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결과를 낼 수가 없네요. x가 3분의 1보다 크다 이런 범위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양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a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 소거되니까 4x 했으니까 x는 이제 4분의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범위를 이제 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3분의 1보다 크다 이런 부분에서 풀었는데 이곳에 이렇게 이제 4분의 a보다 작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구한 범위 또 중간에서 구한 범위 또 1보다 작은 부에서 범위 이런 부분들 이제 합쳐서 최종 답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요 모형을 왜 했냐면요. 내가 이제 뒤에 최종 풀었을 때 범위 파트 부분이 이제 이렇게 2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풀었을 때 결과 범위 이제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이 값 자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 이렇게 좀 처리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a 값이 8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러면 이 값을 위에 가서 좀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 이제 8을 대입해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범위 부분을 보게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답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범위의 좌측 부분이 되겠죠. 이 좌측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쓰다니 이런 이 값이 b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ab가 얻어졌죠. a 값 8에다가 b 값이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뭐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마이너스 4에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절대값을 그냥 단순하게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온 결과랑 또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데 와우 미지수가 들어갔으니까 또 그냥 단순하게 풀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잘 이해됐죠? 자, 12번 조금 까탈스러워진 부분들은 자,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봉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두 원이 주어져 있는데 동시에 접하면서 평행한 두 직선의 x축과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을 각각 a, b, c, d라고 하자. 사다리 꼴 넓이 구해달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원 나와 있으니까 원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4x 그러니까 뭐 7제곱이 필요한 걸까요? 그럼 뭐 49를 좀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y제곱은 없습니까? 끝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항시켜서 4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7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와 괜히 너무 오른쪽에 썼습니다. 5 이렇게 처리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끝났고 그 다음은 x 제곱 마이너스 6x 처리됐으니까 9를 쓰면 되겠고 그 다음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쓰면 되겠고 플러스 4 쓰고 마이너스 8 이항시켜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요 x-3의 제곱 여기 플러스 9를 빠뜨렸네요. 자, 그러면 y-2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여기 계산해서 5 이렇게 됐으니까 정리 끝났습니다. 하나는 중심좌표가 7,0의 반지름 루트 5 되면 되겠고 하나는 3,2의 반지름 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반지름이 똑같은 두 원이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다. 두 원이 이제 반지름이 똑같이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평행한 직선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평행한 직선들은 그러면 이제 중심을 이렇게 지나는 부분하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x에서 7 빼기 3 이렇게 치면 되겠고 0 빼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저 그렇다면 직선은 되게 됐죠?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뭐 여기 k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문제를 좀 구해가야 되려면 일반형 형태로 좀 만들어가는 게 좋을 거니까 2를 곱하기 하고 이제 넘겨주면 x 플러스 2y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죠. 플러스 c는 이꼴체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편리한 점은 이제 아무거나 좀 하나를 선택해서 뭘 하면 되죠? 이렇게 반지름이 길이가 루트 5인 직선을 이제 두 개를 이제 각각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어떤 점을 할까요? 3,2 할까요? 3,2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1, 그 다음에 4 처리해주면 되겠고, 3,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3, 2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은 4가 되겠고, 플러스 C 절대값 한 결과가 루트 5다. 이렇게 되면 되겠고, C 플러스 7 처리된 결과가 루트 5, 루트 5 곱하기 해서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C 플러스 7은 이꼴, 한 번은 5, 한 번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 되니까 y는 직선의 방식을 좀 자, x 플러스 2y에다가 플러스 한 번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전부 다 마이너스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x 플러스 2y 하나는 그럼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2 해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직선들은 이제 그럼 그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y절편이 1 이렇게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이제 x에다가 뭐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이제 가볍게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또 그러면 이제 x 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을 구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 되는 이런 점 이렇게 해서 2 해서 구해가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또 다른 하나는 자, y절편은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평행에서 이렇게 그거게 되면 x절편은 1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러한 이제 좀 뭘 구하라는 거죠? 사다리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사다리 넓이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에 자, 큰 삼각형 해주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럼 6 곱하기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작은 삼각형은 뭐 1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약분을 하나 좀 해주게 되면 여긴 36 되겠고 빼기 이렇게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 35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 와우, 저 풀이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풀이가 좀 진행돼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원 나와 있으니까 뭐 정리한 부분들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항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문제에서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동시에 접하면서 평행한 뭐 두 직선의 x축과 y축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반지름이 똑같은 이런 원이라는 이런 판단 그렇게 되면 이제 평행선을 그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심지라는 걸 긋겠다는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겠죠. 중심지라는 거랑 이제 평행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심지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을 만들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중심지라는 이 직선하고 평행한데 그러면은 이제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됐습니까?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고 그럼 이제 절편들을 찾아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는 형태로 해서 사다리 넓이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문안이 좀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 순간순간 중간에 좀 아이디어들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평행한 두 직선이다 라고 됐을 때 반지름 길이가 같은 거니까 중심 지나는 이 직선하고 이제 평행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풀이한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좀 잘 진행해야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 점 A, B, C를 지나는 원 C가 있습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 B, C 무게중심?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 최대값. 자, 이 부분들은 조금 주어진 좌표고 이런 부분들을 좀 현명하게 좀 이용을 해야 좀 풀이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점이 좀 되게 특별하거든요. 1 되어 있고 1,0이라는 점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그 다음에 이제 3컴마라고 되어 있는데 3,2라는 점이 이게 재밌습니다. 0과 4의 정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심 좌표가 1,2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전부 거리가 똑같이 거리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굳이 이제 원을 좀 그려 간다면 이렇게 이런 모양 형태로서 원을 이렇게 좀 그려져 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가 되는 그런 원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지 좀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오호. 자, 이렇게 이제 원 주어져 있는데, 자, 이곳에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문제가 근데 조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원이 주어져 있는데, 자, 점 P가 좀 하나가 돼 있고 B, C라고 돼 있으니까 B라는 점하고 C라는 점을 알겠는데, 자, P라는 점은 어디인지 모르겠고요. 좀 직선이 좀 기울기가 양에 뭐 절편이 또 양수돼 있습니까? y 절편은 쓴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대략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을 때 무게중심하고 거리가 좀 가장 커질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 부분들은 뭐 당연히 점 자체가 나머지 한 점이 이렇게 거리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 점으로 해서 해야 이제 이 무게중심 이거에서부터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겠죠? 됐습니까? 한 점 자체가 가장 직선에서부터 먼 거리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다. P점이 이곳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길이를 그럼 좀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도 이제 무게중심 자체를 이제 자체를 구해서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B에서부터의 거리, C에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P에서부터의 거리, 이 거리들을 구해가지고 3으로 나누는 그런 형태를 취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렇게 되면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잘 할까요? 자, 직선 방정식을 4x 플러스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1은 이꼴 0 놓겠고, 한 점이 이제 1,0 이렇게 됐으니까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4제곱 3제곱 마이너스 3제곱 하니까 25에 5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 0을 대입해주면 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에 7 해서 거리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는 좌표가 자체가 3,2였나요?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5분의 자, 3 대입하면 12에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면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이제 1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절대값에서 5 이렇게 되는 겁니까?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되시죠? 자, 그 다음 하나는 이 P점에서부터 거리는 어떻게 줄까요? 자, 요거는 이제 중심에서부터 거리에다가 반지름인 플러스 2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분의 자, 1 대입해주면 또 얼마가 됩니까? 1 대입해주면 4가 되겠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3의 절대값 13 처리되겠죠?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현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3분의 5분의 7에다가 더하기 1 더하기 5분의 13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부분들이 이제 되겠다는 얘기죠. 거리들을 전부 다 더하기해서 무게중심이니까 이제 3으로 나누는 이런 형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3분의 이 부분이 얼마가 되죠? 5분의 여기 3 하나가 있겠고 5분의 20이니까 4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3분의 7 돼서 계산을 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답은 3분의 7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해가는데 지금 제가 구한 이 부분들이 다분히 아이디어를 좀 많이 쓴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주어진 식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그에 이제 가장 유효적절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좀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또 복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큰 틀을 살펴볼까요? 자, 3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이 되겠다. 근데 이 특정한 점들을 딱 살펴보는 거니까, 아하, 예로부터, 아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심하고 반지름을 좀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센스 있게 좀 잘 대처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 방정식 구해가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 다음,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하고 점 또 2개 하고 해서 이제 BC라는 점하고 원의 점 P하고 3점 가지고 해서 무게중심을 해야 되는데 자, 또 이게 원 위에 있는 점 P를 또 A,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또 시간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도 복잡해져 가고요. 그랬을 때 직선하고의 거리 최대값 이렇게 구해갈 때, 자, 두 점에서부터 거리하고 한 점은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게 한 것이 이제 가장 커지는 거니까 그 거리를 이용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게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해 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세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한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들을 가지고 3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무게중심 형태의 거리를 이렇게 처리한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수월하게 풀어가서 처리를 한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학습을 좀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좀 그럴싸한 내용이 좀 돼야 되는데, 설명 좀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좀 까탈스러운 이론이 담겨 있다는 거 거듭 강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이 세 점을 꼭 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삼각형 ABC가 있다. 알겠습니다. AC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Q, AB의 만나는 점 Q. 알겠습니다. P를 지나고 BC의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R, P를 지나고 BC의 평행한 직선 R. 됐고요. Q를 지나고 AC의 평행 직선 만나는 점을 S, Q를 지나고 만나는 점 알겠습니다. 평행선들 열심히 쫙쫙 그었군요. 됐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되면 최대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AP 길이보다는 PC 길이가 더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렇군요. 자, 이거 좀 어떻게 구해갈까요? 평행선 그어져 있는데, 자, 저는요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삼각형 모양이 이제 좀 주어져 있으니까 ABC 이렇게 좀 표시를 하겠고요. 그냥 문제에서 이제 평행선을 그었죠. 평행선 이렇게 좀 그어져 있는데 긋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하나 좀 그을까요? 뭐 긋고 그 다음에 또 뭐 규칙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좀 표시해가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를 T, 자, 그럼 여기 만나는 이 점이 AC의 이제 내분점이니까 1-T 이렇게 좀 놓는 부분들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내분점 좌표 M 대 N이 아니라 제가 1대 T 대 1-T 이렇게 놓은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T 값은 지금 오른쪽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T 값은 뭐 2분의 1보다 작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제가 이제 문자를 이제 M, N 이렇게 두 개 넣는 것이 아니라 T 이렇게 하나 넣는 점을 좀 이제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잘 봐두시면 좋은데, 자, 이거는 우리가 내분점 공식이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런 형태가 돼 있을 때, 이 부분들은 좀 사실 전개해서 좀 잘 살펴보면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M 더하기 N 분의 NX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수들의 이 합을 보게 되면 합이 1되는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한쪽을 이제 그럼 이제 T 이렇게 놓으면 한쪽은 1-T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내서 문자를 좀 하나로 만드는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좌표를 놓고, 요때 좀 좌표 표시도 좀 해가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의 좌표가 여기가 이제 P, 이쪽이 Q, 그 다음 이제 R, S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좀 빗금친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넓이 구하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는 요 안쪽 이 넓이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관계식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자, 어떤 관계식이 좀 만들어지냐면요. 그냥 삼각형 A 위에 거부터 할까요? ARP, ARP 요 삼각형의 좀 넓이를 구하려면요, 우리는 전체 넓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전체 삼각형하고 이게 평행선이니까 닮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삼각형 ABC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넓이니까 닮음비 형태니까 제곱해서 T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닮음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대 T 이런 형태가 되죠. 변 길이 자체가 한 변 길이를 이렇게 1이라고 놓게 되면 그 길이가 이제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대 T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T 제곱 이렇게 좀 그럴싸해졌습니까? 그러면 삼각형 이번에는 그러면 CPQ를 좀 알을 거예요. CPQ 요 넓이를 구하게 되면 또 삼각형 ABC의 넓이에 그럼 어떻게 되겠죠? 1-T 됐으니까 T-1의 제곱. 1-T 제곱해도 똑같습니다. 제곱하는 결과니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삼각형 아래쪽이 뭐였죠? 자, BQS입니까? BQS 요 넓이는 또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그럼 T가 되니까 T제곱의 삼각형 ABC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이 사다리 넓이라는 것은 삼각형
사다리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삼각형 ABC 넓이에서 지금 구했던 이 넓이들을 빼면 되죠.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t제곱 이렇게 이제 묶어서 삼각형 AB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ABC 넓이를 이제 공통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 빼기 이게 t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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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까? 3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다시 한번 또 삼각하게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삼각형 ABC 넓이에다가 자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이런 형태가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 참수가 어떠진다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면 꼭지점에 t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규칙을 딱 적용해 주는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t값이 3분의 1일 때 지금 사다리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에다가 3분의 1을 좀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9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이제 3분의 2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삼각형 ABC 넓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삼각형 넓이만 열심히 잘 구해가면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 점 주어질 때 삼각형 ABC 넓이를 그러면 어떻게 주면 잘 현명하게 잘 구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좌표를 이용하면 되죠. 0,4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 점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0,4 한 번 더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크로스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반대로 크로스 이렇게 해가면서 빼기를 좀 진행하면 되죠. 빼기 9에다가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 어떻게 되는가요? 25에다가 37 그러면 2분의 37이 됩니까? 2분의 37 이렇게 됐죠. 그래서 최종 답은 3분의 1에다가 2분의 37을 곱하기 해서 정답 6분의 37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뭐 넓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아이디어가 생긴 연후에 뭐 차차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부분은 처리해 뭐 차차 하면 되는 거겠고, 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어디 위치일까요? 내분점 위치라서 뭐 t 대 1-t 이렇게 내분하는 곳에 있습니다. t 값에 보면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문자를 하나로 한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문자 하나로 놓는 게 중요합니다. 문자를 두 개 놓으면 나중에 이제 매우 복잡해져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지금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게 부분 이렇게 평행이 되는 거니까 큰 삼각형이랑 위쪽에 이렇게 색칠한 삼각형 닮음이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1대 t 이렇게 되니까 넓이니까 이제 제곱비 형태가 돼서 이렇게 이런 표현 이해됐습니까? 하나를 이해하면 이제 그 다음 이해할 수 있겠죠. 해서 사다리꼴 넓이를 전체 넓이에서 빼는 이런 형태에서 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까지 가는 이 과정. 자, 그 다음에 뭐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는 것은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다루는 거니까. 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써서 문제에 바르게 접근해가는 과정 상당히 까탈스러운 부분이니까 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또 듣기를 한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2차 부등 쉬고 인수분해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 쫙 써져 있는데 만족시키는 모든 A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아하, 문자로 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범위 표시를 딱 해서 색칠까지 싹 하고 범위 표시를 딱 해서 나온 결과가 딱 가면 좋은데, 자, 이게 이제 그러면 뭘 신경 써야 되는 거죠? 2a가 더 큽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가 더 큽니까? 요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범위를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한 번은 그러면은 좀 뭐 a제곱 마이너스 3a가 더 크고 이렇게, 그럼 이제 둘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면 a제곱 마이너스 3a하고 2a를 비교했을 때 2a가 더 크다면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니까 a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돼 있을 텐데, 자, 이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그럼 2하고 4 이렇게 풀려가서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니까, 자, a 값이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a 값 2 되는데 이 범위에서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번엔 이제 거꾸로 돼야 되죠. a제곱 마이너스 3a가 2a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 값 범위 자체가 0하고 이게 5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범위가 나왔을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뭐 복잡한 어려운 쪽 할 필요가 없죠. 범위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2, 4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2, 이 부분이 뭐 4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범위 열심히 풀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풀어서 a값 플러스 마이너스 4에다가 a값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서 나온 거니까 이것에서 열심히 풀어가지고 a값이 4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여기 이제 1차 풀어가지고 그냥 a값 마이너스를 이렇게 구해가면 되죠.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a값 마이너스 1 해서 문제에 주어진 범위 이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제 a값이 이렇게 두 개 2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와서 또 합을 구해갑니까? 그럼 뭐 합은 뭐 1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죠.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라. 뭐 서술형 다운 문제 형태가 출제됐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고려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원점 5에서부터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도로가 있다. A, B 두 사람이 각각 서쪽, 남쪽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해서 속도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 뭐 위치를 좀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A라는 사람은 자, 5에서부터 서쪽으로 지금 10km 떨어진 지점이니까 좌표가 마이너스 10 돼 있는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속도로 시간에 따라가니까 3t 이렇게 y좌표는 0이니까 이렇게 좀 표시해주면 좌표 표시가 됐고요. B라는 사람은 남쪽 5km 떨어진 지점 x좌표는 0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5라는 지점이 있겠고 4의 속도로 가니까 4t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A, B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좀 최소가 될까요? 뭐 이런 거니까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의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 열심히 제곱하면 되죠. 3t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4t-5의 제곱 이런 형태의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와우, 숫자가 좀 커지는데요. 3 그러면 9에다가 16에서 25t 제곱입니까? 25t 제곱. 와우. 그 다음에는 와, 이거 좀 계산식 숫자가 커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60에다가 5, 8, 4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마이너스 100t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125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좀 식이 숫자 커졌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차함수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차함수 최고차가 0이니까 되겠고 꼭지점 x좌표는 또 마이너스 2a 분의 b 이 규칙을 딱 적용해주면 자 50에 100이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x가 아니라 지금 저 t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즉 몇 시간 2시간 후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2시간 후 t 값이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t 값이 2시간 후. 자 그때 되면 뭐 직접 산수를 할까요? 여기 좀 큰 숫자에 집어넣지 말고요. 위쪽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게 되겠죠. t에다가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2를 대입해 주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6이니까 4의 4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8에 3이 되겠고 그럼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얼마로 풀겠습니까? 5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두 사람 떨어진 거리는 또 얼마다? 5km다 이렇게 되겠죠. 2시간 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2시간 후 두 사람은 또 5km 떨어져 있을 때 그 거리가 가장 작겠다.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은 위치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좌표를 잡아라 이런 형태의 개념이 딱 써져 있는 거겠고 서쪽으로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0 남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5 되죠. 그 다음 이제 속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3t, 4t 이렇게 처리해서 좌표를 좀 정확하게 표시해 가면 그 다음에는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만 딱 쓰면 되는 거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좌표를 잡아서 풀어가는 그래도 뭐 은근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연봉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AC 길이와 선분 AC 방정식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 점 주어져 있을 때는 앞쪽에서 문제 풀이할 때도 그냥 뭐 제가 좀 편리하게 풀이하는 방법을 했는데 자 지금은 제 교과서적인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점이 대략 이렇게 뭐 대충 A, B, C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뭐 AC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A점 좌표 0,5, C점 좌표 2,2 일단 뭐 AC 길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거니까 2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루트 9에다가 이렇게 된 루트 13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는 AC 직선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기울기부터 구하면 되겠죠? 자, x 값이 0에서 2까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2분의 y 값은 5에서부터 마이너스 됐으니까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했고, 뭐, 그 다음에 0,5가 있으니까 그냥 y좌표는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좀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폼 나겠으면 어떻게 될까요? 2를 곱하기 하겠고 이항시키니까 3x 그 다음에 플러스 2y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10으로 바뀌죠. 이제 마이너스 10은 이꼴 제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됐습니까? 자, 이거 좀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한 거죠? 길이를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걸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자, 문제에서 B점이 됐습니까? B점이 이제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제곱 더하기 2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0에서 절대값 이렇게 되면 이제 B에서부터 직선까지 이제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루트 13이 되겠고 여기가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1이 되는 건가요? 오,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간다는 얘기는 2분의 1에 우리가 이제 AC 길이에다가 지금 이제 뭐 B에서부터 직선까지 점과 직선 거리 요걸 좀 이용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아까 AC 길이를 열심히 구해놨죠. AC 길이 루트 13 이렇게 나와 있던 거죠. 루트 13 처리되어 있고 지금은 루트 13분의 1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이렇게 소거돼서 2분의 11이다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적으로 이제 풀이를 딱 진행하는 그런 형태. 중간에 풀이할 때는 이제 제가 3점 조절했을 때 이렇게 좀 편리하게 구하는 과정 좀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은 교과서적으로 풀이하는 거니까 뭐 서술형도 답지도 작성해야 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좀 잘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AC 길이 구하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B점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구해서 B점에서부터 거리 구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높이를 써먹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C 길이가 이 부분 이제 밑변 길이를 좀 써먹을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각형 넓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형태에서 구해갔다. 뭐 이런 절차 잘 기억해서 교과서적인 풀이 좀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좋은 문제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마지막 문제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중간 서술형 시작하기 앞에 몇 개의 문항들이 상당히 좀 난이도를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복습을 철저하게 잘 해서 좋은 정보들을 좀 얻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영복요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